안녕하세요. 김책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 교육과정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 등 모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2011년도에 유엔에서 수여하는 공공행정상 1위와 2위를 동시에 수상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인터넷 이용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민간 부문에서도 각종 I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인터넷과 I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 해킹과 디도스 공격, 또 인터넷을 통한 유해 정보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각각의 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발생한 다음의 에피소드를 함께 보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품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친 마케팅팀의 김예쁜 양. 고객들의 이벤트 응모권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응모권을 저렇게 그냥 방치해도 될까요? 컴퓨터로 고객 명단을 정리하는 김예쁜 양. 이제 파일을 저장하려나 보네요. 그런데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파일을 암호화하지도 않고 그냥 저장해도 괜찮은 걸까요? 김예쁜 양이 어디론가 이메일을 보내고 있네요.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 홍보를 하려는 것이군요. 그런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저렇게 그냥 홍보에 마구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보신 것처럼 마케팅팀의 김예쁜 양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했네요. 혹시 김예쁜 양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2011년 3월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법률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럼 개인정보 보호를 공부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두 사람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임감은 넘치지만 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따끈따끈한 신입 직원 김책임과 뗀질대고 투덜거리는 것은 1등, 책임감은 꼴등. 개인정보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지한 대리입니다. 본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여러분께서는 김책임과 무지한 대리가 직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보실 텐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온라인 교육과정 학습을 마치면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학습하세요. 파이팅!
정보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공공, 민간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침해,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1차 시 학습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이고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법률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개념 및 용어를 알아보자. 김책임 씨, 예, 대리님. 우리 부서의 업무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야.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야. 제가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 하겠네요.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김책임 씨가 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해봐. 예?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고 김책임 씨 혼자서 할 수 있잖아. 저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이라도 좀 주시면.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찾아보고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봐봐.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건 잘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충 준비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최우수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왕지식 팀장이고요. 개인정보보호센터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조직이랍니다. 예, 그러시군요. 방금 전 말씀을 들어보니 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해. 대충 준비하면 된다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정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시죠.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합니다. 개인정보와 유사하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자의 정보와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자의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유족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정보, 자산 정보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게 그런 것이었군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시려면 알아두셔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 주체란 개인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고 저희 고객들은 정보 주체가 된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처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알았겠다. 슬슬 준비를 해볼까? 김책임 씨, 아까 개인정보보호센터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더니 이제 좀 업무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대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대충 생각해봤는데 한번 봐주세요. 됐어. 개인정보 보호란 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대충 준비해도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법률적으로 중요한 거라고요? 예,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관련 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어요. 먼저 이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현황을 살펴보시죠.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사회 전 분야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없었으며 공공행정, 정보통신, 금융, 의료, 교육 등 개별 분야에 따라 각각 법률이 존재하였습니다. 공공 부분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었으며 민간 부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각각의 법률이 존재하면서 규제 수준이 일정하지 않거나 법 적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네요.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에 익숙한데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위하여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상세한 보호 기준과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제도 신설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등은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이용되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무지한 대리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 동문회에서는 동문들의 기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동문회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회는 자신들이 영리기업이 아니고 단순한 비영리 단체일 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동문회는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A대학 동문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A대학 동문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재반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원칙을 살펴보자. 우리 회사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참 쉽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만들어져 있고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시는데 꼭 알아두셔야 할 원칙을 알려드리죠. 그게 뭔가요? 바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원칙이라는 건데요. 보통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불러요. 라이프 사이클이요? 무슨 사람의 일생인가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뇨? 무지한 대리님 말씀이 맞아요. 같이 살펴보시죠. 사업자나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맞게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그 처리 업무가 위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침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집 목적이 모두 달성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파기를 하게 됩니다. 즉,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마치 사람의 일생과도 같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처리되는 것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구체적인 보호 원칙 및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따른 보호 원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마치 사람의 일생 같네요. 이 단계를 잘 기억해야겠어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원칙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에 대해 많이 배우셨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죠. 덕분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다루실 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마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학습 요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시, 이젠 담당자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바로 알자입니다.